아무리 좋은 보약도 누군가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채소로 알고 있는 양배추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암을 막아주는 양배추지만 누군가에게는 혈관에 구멍을 내고 호르몬을 망치는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양배추 먹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은 양배추를 서민들의 의사라고 불렀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양배추는 실제 병을 고치는 약재로 쓰입니다. 속 쓰릴 때 먹는 그 유명한 일본 약 있습니다. 카베 어쩌고 하는 거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데요. 거기 양배추 성분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위장병 증상을 완화하는 의사 선생님 역할은 확실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양배추는 암세포랑 싸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양배추에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으로 변해서 항암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하니까 몸에 있는 독소를 잘 분해해서 배출하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양배추 중에 보라색 양배추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보라색인데 누가 이름을 적양배추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두색 양배추랑 적색 양배추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영양소는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대요. 보라색 양배추가 식이섬유는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채소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적양배추를 즐겨 드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양배추가 뼈 건강에 중요한 채소라는 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보통 뼈 건강 챙긴다고 하면 칼슘부터 떠오르니까 멸치, 계란, 우유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칼슘은 함량보다 중요한 게 흡수율입니다. 칼슘의 최종 목적지, 뼈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해주는 비타민 K가 양배추에 들어있거든요. 얘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들기름이나 우유처럼 지방이 포함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뭐니 해도 양배추랑 같이 먹었을 때 최고 궁합은 계란입니다. 잘게 다진 양배추를 넣고 계란찜을 해 먹어도 좋고요. 기름을 살짝 두른 프라이팬에 양배추채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계란을 하나 톡 깨서 부쳐 먹어도 괜찮습니다. 계란은 양배추에 있는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가 양배추에 잔뜩 있으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레시틴 성분까지 들어있네요. 비타민 K가 모자라면 피가 잘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피가 될 수도 있고 위나 장출혈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배추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응고제는 피가 잘 굳어지지 않게 하는 약인데요. 혈전이 너무 많아지는 걸 억제하는 용도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항응고제랑 정반대로 피가 잘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약효를 떨어뜨리고 혈전이 혈관을 틀어막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도 양배추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양배추를 드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양배추가 독이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호르몬 결핍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양배추를 매번 챙겨 먹는 게 번거로워서 양배추 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달여서 즙을 만드는 경우 일부 영양소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열을 가하지 않고 생양배추 그대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대부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 100g당 수분 함량이 89.7g이고요. 혈당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당 함량은 4.79g입니다. 그러니까 양배추에서 수분을 뺀 나머지 성분의 절반 가까이를 당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배추 건더기를 버리고 즙만 짜먹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혈당 상승을 막아줄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양배추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이나 철분, 칼슘 같은 무기질 성분은 양배추 겉껍질에 몰려 있는데요. 농약 걱정 때문에 한두 겹을 버리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농약을 안 치고 양배추를 키우면 암 예방에 좋다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농약을 잘 씻어서 겉껍질까지 다 드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TV방송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물로만 씻었을 때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제일 좋았거든요. 일단 양배추를 10분 정도 물에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한번 갈아서 또 10분 정도 담가놨다가요. 나중에는 흐르는 물로 살짝 문질러서 닦아주면 끝입니다. 식초물, 소금물 이런 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식초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양배추를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좁쌀만한 크기로 양배추에 검은색 반점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인 줄 알고 기겁을 하면서 내다버리기도 하는데요. 반점이 찍힌 건 양배추에 있는 폴리페놀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세포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기 전에 자기가 산화되는 아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먹어도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잘라내고 그냥 드셔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점이 아니라 넓은 면적이 어둡게 변하면 그건 진짜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 부지런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양배추를 채로 썰어두면 보관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괜찮겠지 했다가는 세균에 감염된 양배추를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하 20도 냉동실 안에서도 세균과 곰팡이는 번식을 하거든요. 워낙에 느려서 티가 안 나지만 오염된 음식물이 냉동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퍼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은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하고요.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이 누군지 올바른 보관법과 세척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